2번 무슨 측량이 나와 있죠? 제작 측량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제작 측량이란 그러면 제작 측량과 관련돼서는 논점이 4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라고 써놨죠. 제작 측량의 대상. 대상이 몇 개예요? 더 다 까먹었어요. 13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제작 측량의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측량의 뭐예요? 제작 측량의 적부심사 절차.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이제 제작 기준자. 그죠? 자, 제작 측량과 관련돼서는 요 4개 테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나오는 거. 100%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요 3개예요. 요 3개. 요 3개는 올해 100% 나옵니다. 별표가 그래서 5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논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측량이죠? 제작 측량.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뭐 써놨으니까 별 방법이 없지만은 새로 오신 분은 안 쓰는 게 이기는 거야. 안 쓰는 게 이제 기존 수강생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쓰다 보면 기존 수강생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밑줄만 잘 그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요거는 몇 필지? 2필지.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제작 측량. 그러면 이제 의에 가서 이제 밑줄을 딱 하나 그어놔요. 자,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다? 제작 측량. 두 번째 줄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딱 해놓고. 자, 제작 측량의 구분이 나옵니다. 구분에다 줄 쳐놔봐요. 구분에다가. 자, 구분에다 줄 쳐놓고. 그럼 영어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21세기. 내가 21세기가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세기.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요 세자가 뭐예요? 세부 측량. 세부 측량. 그러면 여기에 무슨 측량일까요? 기초 측량. 그럼 저희가 이제 제작 측량의 구분은 요 정도만 외워두면 돼요. 자, 기초 측량과 무슨 측량이 있다? 세부 측량. 시험이 출제되는 것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제작 측량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요거 뭐예요? 제작 기준점. 요거 한번 읽어봐요. 기준이 바로 기초야. 그러면 기초 측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 돼. 그러면 개념을 한번 줄 거놓으면 되겠네요. 기초 측량이란 그러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다시 기초 측량.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숙지를 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지적 측량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기준 그러면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러면 여기 지적 기준점은 아까 몇 개가 있었어요? 불러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 점을 빼고 측량만 붙이면 돼.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동원 측량. 무슨 측량? 기초 측량. 그러면 1번 가서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요. 지적 삼각점 측량, 낙산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 삼각 보조 측량. 4번은 뭐예요? 지적 동원 측량. 자, 방가로 3번에 30페이지 세부 측량이 있죠. 세부 측량이란 기초 측량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마다 토지의 형상을 측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기초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측량이다? 세부 측량이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숙지를 해두면 돼요. 자, 봐봐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21세기 기초 측량과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가서 한 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측량이란 뭐예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기초 측량. 읽어봐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동원 측량. 이걸 뭐라 그래?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31페이지로 가셔서 가로 3번의 지적 정량의 방법 줄 써놔봐요. 방법은 가로 열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걸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 도구야. 청량 도구 이름이 바로 지적 정량의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냐? 평판이라서 평판 정량이라고 그래. 그러면 평판 정량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대요. 그래서 전자 평판 정량이 돼. 여기에다 이렇게 만원경처럼 생긴 게 있어. 이게 무슨 정량이다? 경이라는 도구야. 그래서 경이 정량이고. 자, 전파를 썼어요. 무슨 정량? 전파, 강파를 써서 강파기 정량.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정량,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이성 정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범위는 요 정도예요. 자, 지적 정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요거는 애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눈으로 자꾸 눈팅을 하라고. 자, 평판, 전자, 평판, 경이, 전파, 강파, 사진 정량, 이성 정량 방법이 있다. 여기서 꼭 잡아둘 게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정량? 전자평판 정량. 요 전자평판 정량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 밑에다가 자, 전자평판 정량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가 뭐예요? 가장 최근의 도입. 요거 하나 써놔요. 가장 최근 도입. 가장 최근 도입된 게 무슨 정량이다? 전자평판 정량이야. 또 하나 여기서 숙지해 둘 거 경의 정량 방법. 요거는 자주 출제돼요. 경의 정량 방법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걸 읽어봐요. 자, 경의 정량 있죠. 요 경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경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 중에 경자로 시작한 게 뭐가 있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써놔요. 요 밑에다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요거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팅을 해놔요. 요 경자하고 맞춰놔, 눈으로. 그러면 경의 정량은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다 좌표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좌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좌표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는 우리가 루틴을 마련해놔요. 경험은 여기에서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놔야 돼.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경의 정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눈적.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강의가 부지런히 해요. 자, 지적 정량의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봐봐요. 평판 정량, 전자 평판, 경의 정량. 그 다음에 경의 정량 방법. 그 다음에 전파기, 강파기 정량, 사진 정량, 이성 정량 방법에 따른다. 요 정도로 눈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전자 평판. 경의 정량 방법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하면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이제 연결을 딱 지어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딱 그 정도. 쓸데없이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 넘겨보면 32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자, 지적 정량의 방법 찾았어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방법에서 요 가로 4번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별표가 5개야.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기가 연결을 눈팅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오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읽어봐요. 뭐죠?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되는 거. 또 낙지탕이라고 그런다. 낙지탕이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그게 어디가 그냐. 그러면 1번 봐봐요. 지적 기준 동그라미. 자, 박스 보고 있어요. 지금 32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자, 31페이지 펼쳐놓은 사람이 3사람이 계시죠. 자, 그러면 봐봐요. 1번에. 자, 1번에 지적 기준에서 기준 동그라미. 그러니까 무슨 정량? 기초 정량. 2번은 복구 정량. 자, 3번은 신규 등록. 줄 한번 탁탁 쳐서 눈팅하라고. 신규 등록 정량. 4번은 등록 전환 정량. 자, 그러면 5번은 분할 정량. 6번은 말소 정량. 7번은 축적 변경. 8번은 지적 정정 정량이 되죠. 10번은 도시개발사업. 요거 조심해야 돼. 아까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지적 확정 정량. 요거는
저거는 개념으로 자주 출제돼요. 자, 10번은 경계, 과거, 봉헌. 그러니까 무슨 청량? 경계, 복원, 청량. 11번은 어디가 들어가서? 현황하고 대비라는 단어를 잡아. 현황, 대비. 자, 그러면 12번은 자,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청량. 13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지적, 재조사. 이게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번 숙지하면 돼.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들어가서 뭐예요? 기초 청량.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 청량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병 그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거야. 시험은. 자, 다시 연습할까요?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청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어요. 지목 변경은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번에 또 다시 해볼까요?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청량.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청량. 자, 그러면 연속 지적조가 들어가서 없어요. 그 연속 지적조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가? 오른쪽 한번 같이 읽어봐요. 소재 변경. 2번은 지번 변경. 3번은 지목 변경. 4번은 합병.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가장 요 지적 청량의 대상은 문제 형태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지적 청량의 대상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써놔요.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죠? 13개. 그래서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13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적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2개. 뭐라고 써놨죠? 경계, 복원, 청량.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현경위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요거 하나 숙지해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한 청량. 뭐 했었어요? 지적 확정 청량.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 여기 새로이 잡아서 신규 등록으로 많이 속여. 여기 새로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를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이 개념을 물을 때 조심해 놔야 돼. 4번 정도는. 그럼 이제 하나 더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13 중에 발자취를 쫓은 청량 뭘까요? 그렇죠. 경계복원 청량이 아주 좋습니다.
자, 경계를 복원해내니까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발자취를 쫓는 청량. 무슨 청량이야? 지적, 경계, 복원 청량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 꼴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까지는 거진 안 간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주로 뭐예요? 요 4번, 5번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혹시 발자취를 쫓는 청량,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경계, 복원, 청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올해 그러면 선생님 어디에서 출제 예상이 됩니까? 그럼 올해는 요 두 개에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잡아봐야 돼요. 잡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숙제해 봅시다. 자, 써서는 이제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면 여기로 가면 지적 청량이 대상은 몇 개? 13개.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야. 자,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경.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한 청량 뭘까요? 지적 확정 청량 조심해 놓고요. 발자취를 쫓는 청량 뭐예요? 경계 복원 청량.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찍어 볼게요. 자, 요거 뭐예요? 경계 복원 청량. 요거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요거는 지적 확정 청량. 요거는 경계 복원 청량. 그러면 오른쪽 한번 확인학습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또다시 재반복해봐요. 오른쪽 문제. 자, 무슨 문제를 물어봤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걸 고르라고 그랬죠. 두 개가 있었죠.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정답은 5번이 되죠. 근데 1번에 보니까 1번에 키워드 불러봐요. 말소 청량이 되네. 2번은 등록 전환 청량이 되네. 3번은 정정 청량이 되네. 4번은 도시개발 지적 확정 청량. 정답은 5번.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작년 기출문제거든. 그러면 작년에도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잡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요거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외워봐요. 경.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지적 확정 청량. 경계 복원 청량 마무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이 보면 선생님은 올해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 예상이 되느냐? 올해는 저는 2번을 찍고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형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1, 2번에다 초점을 맞춰서 요걸 봐봐요. 1번하고 2번에다 초점을 딱 맞춰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번에 가봐요. 지적 청량의 절차 찾아서의 별표를 5개 놓고, 요거는 이제 조문을 분석해서 암기를 좀 해둬야 돼요. 좀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니까. 자, 그러면 1번 가서, 자, 1번에 그러면 어디를 키워드를 잡아서 외워야 되느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가로 1번. 지적 청량 어뢰서 제출 찾아서요. 자,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지적 청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어뢰서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하여 거기에다 줄쳐놔야죠. 지적 청량 수행자 줄쳐놨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동그라미. 그럼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소환청에 의뢰한다. 이러면 틀려요.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청량 수행자. 자, 영어 정리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더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한다.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제만 알아줄 때도 됐어요, 이제.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업자와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 자리에 뭐 두 개 지문, 3개 지문이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뭐예요? 지적 청량 업자에 의뢰한다. 맞죠? 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다. 맞죠? 지적 청량 수행자에 의뢰한다. 어때? 맞죠? 지적 소환청에 의뢰한다. 어때? X.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 조문 자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 밑에 지적 청량 수행자의 검사와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의뢰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었어?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부지런히 오면 돼. 자, 지적 청량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청량과 지적제조사청량. 이렇게 숙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기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가로 2번 오른쪽 가봐요. 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 제출 찾았어요? 다시 한번 암기하자고. 오른쪽 가로 2번.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쳐놔요. 다음 날까지 줄 쳐놔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서관청에게. 자, 다음날 누구에게? 지적서관청. 그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때 X 26회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자 다음날을 3일, 5일, 7일로 우려먹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가로 2번에 있죠. 오른쪽. 지적청량 수행계획서의 제출.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제출? 지적서관청. 요거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을 실시해서 그러면 그 반가로 이번에 청량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청량기간은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야 돼. 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번 달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키팅해 놓고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자, 청량기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청량기간이 길죠. 그래서 청량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그 경우는 4일이에요. 요거는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봐봐요. 청량기간하고 검사기간하고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길다? 청량기간. 여기 검사에서 4자하고 요 눈팅 4자하고 맞추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해보고 갑니다.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1번하고 2번은 묶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자, 지적청량, 청량을 빼버리고 그러면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며칠을?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 1일을 가산한다. 이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왜 1번하고 2번은 묶어놔야 돼요? 자,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같이 다녀야 돼. 자, 그럼 한번 오늘 2번에 대해서 다시 굳히기 작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지적기준점 2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봐봐요. 자, 25점을 설치하면 아까 몇 점?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을 주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5점을 빼면 몇 점이 남아? 10점이 남았죠. 그러면 4점마다 하루 일당을 주라고 그래서 자, 4로 나눠봐요. 4, 2, 8. 몇 점이 남았어? 2점이 남았죠.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야? 2를 주고 자, 2점이 남았죠. 그러면 하루를 가산해 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점부터 4점까지가 하루 일당이라는 거야. 1점부터 4점까지. 그럼 5점이면 봐봐요. 5점이면 며칠이야? 5점이면 이틀이잖아요. 그러면 4점이 기준이니까 5점. 그럼 6점이면 며칠? 2일. 7점도 2일. 8점은 2일. 9점은 그래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 15점을 빼줘야 돼. 15점에 4일을 깔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35점을 계산해봐요. 35점을 계산해봐요. 해봐요. 35점. 이제 손으로 풀어봐야지. 자, 35점은 아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15점은 며칠을 주라고 그래서 4일. 그러면 15점을 빼니까 몇 점이 남아서 20점. 그러면 4점마다 하루를 가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4, 5, 20. 이건 딱 맞아떨어지네. 그러니까 5일. 며칠이다? 9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기준점 35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한번 문제 의도를 못 팔아서 뚫린 사람이 많아. 자, 그러면 거기 1번하고 2번을 박스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며칠인가? 단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단서가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거는 며칠을 물어본 거예요. 읽어봐요.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걸 물어본 거야. 단서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단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들어갔을 때는 청량기간, 검사기간은 5일, 4일을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2번은 뭡니까? 봐요. 지적 기준점 몇 점? 3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리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하셨죠. 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며칠? 5일, 4일. 그러면 지적 기준점 몇 점? 3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청량기간은 아까 며칠? 5일. 그 다음에 청량기간 검사기간은 며칠? 4일. 그래서 이제 요 35점을 계산해서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5점이 아까 며칠 나왔죠? 9일이 나왔죠? 그러면 9일 가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며칠? 14일, 13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따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35점을 설치하고 할 때 기본 5일하고 4일은 깔아놓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자 할 때 계산이 되면 그걸 또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산하면 뭐예요? 14일, 13일이 되는 거야. 13일. 그러면 만약에 요 5일, 4일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게 들어가. 단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읽어봐요. 5일, 4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지적 기준점 3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이걸 깔아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아까 청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 지적 기준점을 계산해서 합해줘야 돼. 봐봐요. 조문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 봐봐요. 지적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경우에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마다 1일을 끝에서 뭐라고 써놔서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이게 조문을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건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되겠나 이제 예를 들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 기준점, 65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65점 설치하려면 아까 청량기간 며칠?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65점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65점 아까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 자, 65점. 아까 어떻게 몇 점을 빼? 15점. 15점에 며칠? 4일. 그럼 15점 빼면 며칠이 남았어? 50점이 남았죠. 그러면 4로 나누니까 읽어봐요. 4일은 4, 2, 8. 그러면 2점이 남았죠. 12, 1 하루 줘야죠. 며칠이야? 17일. 그러면 여기에다 17일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죠? 22일. 요거는 11일. 그렇게 되는 거네. 21일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를 하나 딱 들어놓으라고. 그러면 오늘 뭐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음 달에 또 굳히기 작전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요렇게 이제 문제 형태를 물어보는 걸로.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되게 쉬운 거 나왔어. 3번을 가봐요. 합의. 자, 지적청량 어뢰인가 지적청량 수행자 서로 합의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그럼 청량기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청량기간. 그러면 청량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요 청량기간, 검사기간, 요거 요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야. 그럼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봐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간단하죠. 며칠을 합의했어요? 40일을 합의했죠. 그럼 40일 곱하기 4분의 3.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청량기간이죠.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계산 수학, 이거는 산수 문제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40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며칠? 30일. 요거는 10일. 그럼 정답은 2번.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제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쉬운 문제 때. 그러니까 청량기간은 몇 분의 3이니까? 4분의 3, 4분의 1. 그러면 26회 때 봐봐요. 26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요. 자, 합의를 20일을 했어. 합의를 20일을 했어요. 그럼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이게 바로 26회 기출문제야. 자,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이? 15일이죠. 검사기간은 5일이죠.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네. 되게 쉬워.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기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분의 3, 4분의 1을 곱하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6회 때 기출문제. 이거는 27회 때 작년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가로 4번을 가보죠. 가로 4번. 가로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적청량성과를 결정하고 가로 5번 봐봐요. 지적청량성과의 검사 찾았어요? 그럼 검사와 관련돼서 그게 한번 봅시다. 자, 다만 동그라미 쳐놔봐요. 다만. 자, 요게 다만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별표가 5개짜리야. 지적성각 청량성과 및 경계 청량반부를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에는 잡았어요? 거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뒤에다 검사까지 지적소관청까지 써놔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점 찍고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개정근은 그러면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면적규모 이상은 면적규모 미만이야 이상이야? 이상은 어디에서 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거기 리언으로 곤쳐놓고 오타가 나왔으니까 면적규모 미만은 어디에서? 지적소관청.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다만 지적성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반부를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의 경우는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점 찍고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밑에는 잘 곤쳐놨는데 위에는 틀려버렸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규모 이상은 누가 검사 청량한다? 시도지사. 그 면적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야. 그래서 잘 표시해서 잘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 경우 지적확정 청량성과는 누가 검사를 하는가? 1. 시도지사, 2번 지적소관청. 정답은 지적소관청. 그렇게 문제 단답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요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자, 오른쪽 가보죠. 자, 오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몇 번이냐?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경계보건 청량 줄쳐놓으세요. 경계보건 청량 자,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현경위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이 부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에 지적 청량 성과도의 발급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가로 7번에 지적 청량 수술의 납부 찾았어요? 자, 그러면 특히 2번에 가봐요. 2번에 두 번째 줄 다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경우 등록 말소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등록 말소한 경우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지적 청량 수수료가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무료에 수수료가 무료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1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 자, 그러면 거기 도표로 다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크게 한번 윤곽해서 한번 봅시다. 지적 청량 의뢰는 누가 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청량을 실시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계산해서 여기에다 가산을 해줘야 돼.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야. 지적 청량 성과의 결정은 누가 해?
지적 정량 수행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 원칙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지적소관청. 근데 지적성각 정량성과 및 경리의 정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학정 정량성과는 면적 규모 이상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정량성과를 발급, 지적소관청, 지적정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주면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누구한테 발급해줘? 정량 어린이에게 발급. 직접 발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청량인에게 발급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적정량소관청은 누구한테 일단 줘? 지적정량 수행자. 수행자는 누구한테? 정량 어린이에게. 그것만 외우면 이제 어떤 문제도 다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페이지. 자, 제2절 무슨 점이 나와요? 읽어봐요. 무슨 점? 지적기준점이 나와. 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거기 기준소강청은 다 써놨고요. 새로운 분은 아까 용어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그러면 그 옆에다 써봐요. 관계가 됐는지.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그래서 지적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도건점. 도건점. 자, 그러면 아까 여기 관계에서 한번 봐봐요. 무슨 점이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거 뭐예요? 또 까먹었다. 기초청량이라는 거. 누가요? 기초청량이야. 그러면 자,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청량이 돼. 지적청량.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시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하느냐? 시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러면 지적기준점이란 뭐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걸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다. 기초청량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와 또는 지적소관청. 이걸 좀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외워서는 안 돼. 기본적으로 이거는 암기입니다. 혹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37페이지 맨 상단을 가봐요. 가로 3번을 봐봐요. 지적기준점 청량의 절차. 가로 열고 기초청량의 절차야. 가로 열고 기초청량의 절차라고 써놔요. 자, 기초청량 절차는 모든 거는 뭘 수립해야 돼?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죠. 현지 답사,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표, 간접 및 계산성과표 작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름만 잡아놓으면 돼. 기초청량의 절차와 관련돼서. 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박스에 정리가 잘 돼 있어. 박스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박스 한번 봐봐요. 지적삼각점 읽어봐요.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설치 기준 나와 있죠. 몇 킬로? 2에서 5km. 2호 동그라미 쳐놔봐요. 2호. 2km에서 5km.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은 우리 바닥에 보도블럭에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봐봐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지. 자,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김자욱 씨 돌아가셨죠? 예, 그러면 김자욱이 히트친 노래가 뭐예요? 공주는 애로. 공주는 애로 해놓고 뭐예요? 자, 공주는 애로 해서 광고를 하나 받은 게 있어. 히트를 쳐서 뭘까요? 2호예요. 2호. 요코르트 선전을 받았어요. 2호. 그래서 2km에서 몇 킬로? 5km. 그렇죠. 2km에서 5km. 2에서 5km.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지적삼각점, 전적삼각 보조점 몇 킬로에서? 1km에서 3km 간격으로. 그러면 지적도건점 몇 킬로? 50에서 300m 간격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나가서 이제 딱 우리 낮에 한번 땅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지적기준점 못이 다 박혀 있어. 근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적도건점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많이 박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토지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적기준점을 많이 설치하면 뭐예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야, 아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외워봅시다. 지적삼각형 콕 찔러. 2, 5, 1, 3. 50에서 300m 간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업을 하실 때 보도블록을 한번 봐봐요. 이 지적정원점이 5m 정밀하게 봐보면 땅값이 비싼 땅이라는 거야.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길어지거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명칭과 관련돼서는 서울 37, 그 다음에 보호 37, 교호 37. 이거는 다음 달에 해도 되고. 일단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거기 봐봐요. 도면상, 여기 봐봐요. 이게 도면이라고 하면 이건 필지가 아니라 도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도면에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 지적삼각점. 이렇게 되어 있다. 지적삼각 보조점. 이거는 지적도관점이 되는 거야. 그거 조심해놔야 돼. 우리 간접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요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요거 뭐예요?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요거는 뭐예요? 지적도관점. 요거는 지적삼각 보조점.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제도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을 때 지적삼각 보조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어때? X. 뭐예요? 지적삼각점이죠. 지적삼각점. 자, 설정과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의 통보. 요거 오래 잡아놓자고요. 지적소관청의 시도지사의 통보. 찾았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몇 번 올라가냐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을 갑니다. 자, 그거 잡아. 3번. 다시 갑니다. 가로 3번에 3번. 자, 다음 중 승인사유와 관련된 설명중. 다음 중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 줄쳐놓으세요. 지적삼각점을 설치, 변경하였을 때 청량성가를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승인사유가 아니라 통보사유야. 그래서 통보라는 거요. 자, 통보라는 걸 총점을 좀 맞춰놓으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승인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놓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은 아까 4개밖에 없어. 첫 시간에 했던 반지축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누구의 상황? 시도지사 승인을 한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시도지사 승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잘 들어봐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고. 1번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2번에 지번 변경, 3번에 축척 변경, 4번은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5번은 자, 지적삼각점을 설치 변경할 때. 정답은 5번. 5번은 승인사유가 아니라 통보사유야. 올해 문제를 만들어주잖아. 감이 그렇게 와요. 올해 감이.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통보사유, 승인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 통보사유야. 자, 그 다음에 구분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점 끝에 가봐요. 박스로 다시 내려왔어요. 지적삼각점이 열람발급 가봐요. 열람발급 찾았어요? 거기 열람발급에 누가 있어? 시도지사. 밑에 뭐가 있어요? 지적소관청. 요거 최근에 유입된 겁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이 최근에 개정됨으로써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지적소관청도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딱 잡아서. 그러면 요거 외울 때 요런 포인트를 외워서 다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이제 외워야죠. 뭐. 지적기준점. 읽어봐요. 기초청량.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 기초청량. 여기는 주로 지적기준점 누가 관련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여기 뭐 지적삼각점. 자, 시죠. 요거는 지가 해. 그러면 요걸 변경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승인이야, 통보야? 통보. 요거는 중간거리가 몇 킬로? 2요, 525. 요거는 1에서 3. 요거는 50에서 300m 간격으로.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점이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요거는 지적도관점. 요거는 지적삼각 보조점. 요 정도만 우리가 문제 푼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135페이지로 가서 3번 문제가 있을 거야. 자, 기본서 135페이지 3번. 최근의 문제예요. 자, 3번 풀어보세요. 135페이지 3번. 됐어요?
자, 그럼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적 균형점에 얘가 나와야지. 딴 사람 나오면 다 틀려. 읽어봐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장. 나머지 자가 나오면 다 틀려. 그러면 5번에 봐서 봐봐요. 지적, 정량, 수행자.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이런 거는 상식으로 뭐예요? 문제를 공부 안 해도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 균형점은 누가 관리해? 읽어봐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장. 근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많이 집어넣는데 23회 때는 여기에다 지적 청량 수행자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뭐 읽어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장. 그럼 과거에 그 뭐 23회 때 출제할 때 나머지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 그럼 1번에 봐봐요. 우리 어떻게 푸는 거예요? 1번에 CG, 2번에 뭐다? CG, 3번에 뭐예요? CG, G가 나와 있네. 4번에 뭐예요? 지적, 소관장. 5번은 지적 청량 수행자. 정답은 몇 번? 5번. 이건 공부 하나도 이런 것들은 풀어내야 됩니다. 자, 지적 기준점 다시 지적 기준점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지적, 소관장. 요점과 거리는 2에서 5km, 1에서 3km, 50에서 300m 간격으로.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 그래요. 그 정도만 안겨두면 이 문제는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